특별자치시 교육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마선언문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원성수 출마 예정자의 출마선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선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생겨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출마 선언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 이후에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합니다. 제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첫째, 수준 높은 시민들께서 이젠 세종교육이 지난 10여 년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둘째, 세종시의 교육 수준과 패러다임을 행정수도와 AI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요청을 확인을 했으며, 셋째, 투철한 공직관과 시대 정신에 민감한 국립대 총장 출신이 세종시의 위상과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혹은 세종시로의 전입을 고려하는 학부모의 고민은 자녀가 중고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를 세종시 관내로 진학시켜야 할지 아니면 타 시도의 명문학교나 예체능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유학을 시켜야 할지를 놓고 학부모의 고민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또 가족들이 그러한 이유로 세종시를 이탈하거나 세종시로의 전입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세종교육에 대한 불신은 높은 사교육비로 연결되며 소득의 차이가 곧 학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획일화된 공교육 시스템으로 평균 하향화된 세종교육은 다양성과 선택권이 없는 가운데 읍면동 커지는 교육격차와 높은 청소년 자살률 등은 세종시 교육 생태계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교육은 진짜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다운 교육감이 선출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육감은 지난 10여 년간 세종시 교육행정을 책임졌던 여타 후보들과는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부설 유치원과 중고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관리한 국립대 총장으로서 세종시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세종다운 교육, 세종다운 교육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또 성장시켜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홍익인간을 실천하며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학생들을 저는 이곳 세종에서 배출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약 한 달간 새 정부에 요구되는 그러한 교육정책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AI 혁명 시대로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암기와 줄 세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도는 높은 사교육으로 연결되며 가정경제가 아우성이고 무너져가는 교권과 높은 학생 자살률 등은 세종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를 임계치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감 후보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비전과
5개의 지표를 공표하며 그 실천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재능의 발견과 성장으로 행복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 비전은 세계 시민 교육으로 홍익인간을 실천하며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표 5개는 첫 번째 지표 인성과 기초학력 강화로 경쟁력 제고, 지표 2 재능의 발견과 성장교육 강화로 행복교육 실천, 지표 3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의 강화, 지표 4 참여와 실천 중심의 다양성 교육 강화, 지표 5 글로벌 미래 역량 강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5대 핵심 교육정책 방향은 첫째, 인성과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방학 동안 세종의 수준 높은 인력 풀을 적극 활용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형 교육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성이 곧 경쟁력인 시대임에 유의하며 전국적 학력 수준의 차이와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각자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학부모, 교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월성 교육과 함께 예체능 및 특성화 교육과 학교 밖 학생들의 관리와 지원에도 집중해서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꽃피우게 도우며 행복한 교육이 실천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AI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은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책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과 수업 기법을 보도하며 동시에 지역과의 연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적극적인 정무 활동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능동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사는 멘토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문화를 바꿈으로써 교실과 학교가 깨어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세종교육의 획일성은 학생들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빼앗고 있어 재능교육과 관내 중고교류의 진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중심인 교육 환경을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 정적인 체질을 최대한 다양하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 등 글로벌 역량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품격을 지닌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여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원성수의 세종교육이 책임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는 학생과 교사, 직원을 비롯한 교육 공동체 전체의 육체적, 정신적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열린 행정과 학부모, 학교, 지역 간 정례적 소통과 협력관계 망을 형성해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통해 저는 세종다운 교육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교육, 수준 높은 교육으로 세종다운 교육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종다운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수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춘천에서 최형수입니다.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명퇴를 하고 교육감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그동안 살아온 여정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0년에 공주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돼서 20년 만에 공주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퇴직까지는 2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제가 세종교육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싶은 그런 뜻을 세웠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선되면은 교육감 일을 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학교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저의 양심상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대한 그러한 저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가을 학기까지는 교수로서의 신분이 있었고 학생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2학기가 끝난 다음에 명예 신청을 진행을 해서 현재 2월 말일자로 큰 문제 없으면은 명예퇴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했고요. 지금도 잘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인생 여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를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정하나이시 근방에 있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사가 기울어서 대학갈 형편이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공주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공주 사대를 가면 등록금이 비싸지 않으니 대학생활을 마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그 덕분에 일반 고등학교를 갔습니다만 여러모로 가정적으로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나가고 하는 모습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공주에 있는 사범대학이 아니라 서울로 좀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장학금이 좀 확보가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과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의 안내를 또 받으면서 신생학과이기 때문에 석박사를 하면은 교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그런 조언을 주셔가지고 또 더 높은 그런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에 카투사 시험을 봐서 용산에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유학 정비를 해서 석사부터 장학금을 받고 6년 반의 시간을 거쳐서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2년간의 시간 강사 시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는 참 운이 좋게 다시 오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2000년에 공주대학교로 종합대학이 돼서 제가 행정학과 교수로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마 배경이요. 저희 딸들도 제가 집을 지어놓은 것이 2004년인데 그것이 이제 공주에서 세종시로 2010년대에 포함이 됐고 저희 딸들 둘이 있는데 세종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제가 공주대학교 총장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은 사범대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좀 더 종합대스러운 그런 문화로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컸기 때문에 도전을 했고 그것을 700여 명에 가까운 교수님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 총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하면서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만나는 대학생들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이게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행정 수도를 지향하는 이 세종시가 교육 수준이 다른 지역에서 평가받기에 상당히 낮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미 AI 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부분에 일익을 담당을 해서 세종의 교육에 변화를 주고 세종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컸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 3년 송정환입니다. 그 선언문에 보면 의원님께서 20년 동안 교육행정 책임졌던 거는 달라져야 된다. 세종교육이 달라져야 된다. 여타 후보들과 다른 점을 이렇게 투하를 하셨는데 그 기존 교육감이나 기존 세종 교육의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 또 이제 그 10년 동안에 그 세종 교육의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또 궁금하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또 세종교육 교육 지원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하면 그 기존에 있던 뭐 돌봄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뭐 이런 거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질문을 해주신 세종교육의 10여 년간의 그 교육 행정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종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간은 학교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초중고를 만드는데 많은 애를 썼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애를 썼지만 교육의 질과는 그거는 좀 다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세종 교육의 그 질, 학력에 대한 저하 이거에 대한 것이 너무나 큰 그런 문제로 공통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 키우는데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부터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학을 우리나라와 같이 서열화된 그런 대학 체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교육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또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생을 관리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기는 걸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들로 신축이 된 세종시에서 속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 그리고 또 외부인들의 걱정 이것이 세종시 인구가 40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면서도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별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개는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그러한 교육 환경이라고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아이들의 학력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증진시켜서 세종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60만, 70만, 80만 이렇게 보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교육 지원단과 관련된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세종처럼 퇴직자분들의 그 질이 높은 도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퇴직자뿐만 아니라 또 유휴 인력들이 아주 고급진 유휴 인력들이 세종시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에서 정해진 그런 교육 과정만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들 인재를 잘 활용을 해서 방학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 기른 기간 동안에 이들과 함께 이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학교 밖에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세종의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학력을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를 한다면 이웃하고 있는 대전 연구단지에서 퇴임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세종에 많이 사시고 또 교육계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세종이 아주 교사들이 상당히 젊은 교사들이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다 한다면 이런 분들의 경험 그리고 지혜를 활용을 해서 학교 교육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도 큰 방향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수준별 학습을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AI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학교에서 쉽게 요즘 뭐 고교학점제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학교에서 쉽게 개설할 수 없는 과목들을 우리 세종 캠퍼스부에 있듯이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보다 많은 그런 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높여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서울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훌륭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이 못할 이유가 없고요. 좀 더 작은 이런 지역에서 세종은 더 나은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시장이 어느 분이 뽑힐지는 모르지만 이 시와 교육청이 따로따로 교육을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와 교육청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또 기관을 운영하면서 세종에 있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세종에 있는 많은 유유 인력들을 함께 교육에 이렇게 접합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간다면 아마 3, 4년 후에는 몰라보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걸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두 번째 기존 네. 기존 교육감이나 네. 그 교육 행정에 있던 분들을 하고의 네. 그 청장 출신하고 또 기존에 이제 그 저중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분들하고의 차별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장 4년 하는 동안 저는 상당히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총장은 늘 교수님들과 함께 보다 역량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기업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변해가는데 대학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초중 고등학교에서 지금 정해진 그런 교육만 이렇게 운영해 왔던 분들은 밖의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7개의 광역 시도의 교육감들이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장과 교수 출신 또 정치인들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을 빨리 읽고 거기에 적합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그러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훌륭한 교사들이 계신데 왜 초중고등학교를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 선거에 나왔느냐,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상식에 부합한 가운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잘 해주고 그리고 각자의 학교에서 특색 있는 그런 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 여기에 대한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일했다고 해서 그게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전문가의 무능이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큰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총장 출신인 제가 시대에 민감하고 또 그러한 시대 변화에 적합한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큰 방향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이라는 그런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어항에서 기르면 10cm밖에 자라지 못하고 수족관에서 기르면 한 30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나 거친 그런 환경에 이렇게 강물에 놓아두면 최대 1m까지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피라미로 그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대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는 교육감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세종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행정수도다운 그런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연관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종방송의 이병기입니다. 지금 출사표를 쭉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출마가 거론되시는 이제 후보분들하고 차이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10년간의 세종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종하고도 인연이 쭉 계셨는데 네. 주로 지지층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하나 질문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이제 말씀 중에 나왔지만 이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제 경험이 사실 이제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뭐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우실 건지 골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총장 선거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모든 정책적인 이슈는 어떻게 하면은 대학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정무 활동을 높여서 많은 예산을 따오고 뭐 등등의 일이었지 이념적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행정학과에 소속된 교수로서 공무원을 배출하는 그런 쪽에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이렇게 배출해 왔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저는 어느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수로서의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어떤 이념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균형 잡힌 학생으로 성장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선거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신은 진보요 보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안에 따라서 보수이기도 하고 진보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정책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수적인 그런 가치겠지요. 그렇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또 진보적인 그런 정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만큼은 이념적으로 편향되기보다는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지층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그런 측면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도가 좀 강화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그래야 국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구역이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인 그런 선택을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종시가 진보색이 좀 강하다고 해서 저는 진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교육감으로서 교육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보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버리고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좀 기울어진 거 판판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지층은 제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중도, 그리고 진보 측에서 세종 교육을 염려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는 이념보다는 능력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학에서는 종합적인 그런 관리, 초등학교만 빼고는 유치원부터 다 있어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했고 또 한 가지 초등 교장 출신인 경우에는 중등을 모르지 않습니까? 또 중등 출신은 초등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마친 다음에 부모님들의 염원도 그런데 좋은 대학에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후의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모르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등대불 없이 교육시키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대학과 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변화를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또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교육 방향을 잘 잡아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세종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미래에 더욱더 능력 있는 또 근력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풍일보 김재훈 기자입니다. 네. 공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신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앞서면서 사교육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교육으로 인한 지출 또한 높아서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일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7개 광역시도에 17명의 교육감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교육이 현재 잡히지 않는 이유는 서열화된 대학 체계에서 또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각 학과도 그렇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그 대학의 명문학교부터 수도권으로 이렇게 진학시키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이걸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17개 교육감 연합회에서 항상 목소리를 내서 대학에서 자유롭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끔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들어왔을 때 사교육비는 공교육에서 지금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한 학생이 어린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면 한 학생이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거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그곳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상당히 큰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서 또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 우리 국영수 주요 과목 중에 영어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지, 아이들 선별을 위해서 배운 영어, 그렇게 또 많은 그 비용을 들인 영어가 실제 외국인들 만나면 말을 못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언어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문화와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어는 그렇게 주요 과목에 들어가고 다른 나라의 언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말 잘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체제를 바꿔서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스템 교육을 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스매틱스. 우리는 여기에 A를 더 붙여서 인문학을 더 강조해서 AI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유능한 그런 인재들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국가에서 정한 커리큘럼 변화가 시차적으로 좀 늦게 된다면은 그것을 저는 온라인 학교라든가 그리고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예체능과 관련해서 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종의 많은 학교들은 체육과 관련된 그런 운동부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운동부에서 밖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도 학교나 교장 선생님이나 또 지도 교사한테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운동부를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 능력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아서 또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위해서 우리 학교 지원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교사의 행정 업무를 완벽하게 좀 완전하게 줄여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지원청으로 좀 확대 개편을 해서 교사들이 교육과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각 학교에서 진로라든가 진학과 관련된 많은 그 내용들을 완전히 공개를 해서 때에 따라서는 학교 간에 선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부가 올해 생겼는데요. 이제 2학년들 올라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그런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무작위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변 학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훈민, 정음, 창제 중에서 이 정음과 관련해서
미술과 체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이들의 능력의 정도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 뽑는다면 그거는 상당히 좀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자유로운 공립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3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갈 때 정말로 좋은 성과를 저는 캠퍼스부가 내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생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캠퍼스부가 우리 세종에서 내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공교육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심히 보고 학교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그 자율 경영 운영에 관련된 그런 그 권한을 많이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좀 훌륭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서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낸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건 저는 정말로 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뭐 2대8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는 20%가 나머지 80%를 끌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정말로 안 되겠다. 그래야만 학교 문화가 변화하고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